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가지고 개헌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세팅 다시 하자 요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 김건희에 대한 보도가 대단히 안 좋은 방식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물론이고 심지어 채널A까지 이렇게 TV에서도 의료대란 문제를 지적하며 두창인을 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끝이 아니라 먼저 추석 마지막 칼럼이었던 동아일보의 이 사설에서는 4년 5개월간 김여사 처분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한 역대 검찰 수뇌부의 무책임이 기막힐 따름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여사 이름이 87차례나 등장한다. 김여사가 단순한 전주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만한 정황들이라며 사실상 기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해당 칼럼으로 김건희의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주범은 건희가 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한다며 직격했고 보수적인 한국일보조차 김건희를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조선일보도 같습니다. 앞서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은 10일자 칼럼에서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수층의 옵션도 드러나고 있다. 부인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다. 개혁의 과제들을 정리하고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데 개인적 생각, 가족적 체면이 중요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또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7월 13일자 칼럼에서 용산발 뉴스 중 이해되지 않은 것은 다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말도 나온다며 크고 작은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국정 곳곳에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인상이 굳어졌다. 불길하고 또 불길하다고 썼습니다. 네, 관련해서 두창희의 진짜 위기는 여권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아직 절반을 못 채웠습니다. 이 대통령이. 네. 절반 채우려면 2달 더 남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10%대를 찍고 막 탈당해라 난리가 나고 그럼 갈라서자 뭐 어쩌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한 20명 데리고 나와. 네. 그래서 신당 차려. 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라가 안 돌아가요. 정책을 낼 수도 없고 네. 법안을 누가 추진해 주지도 않고 아무나 떠들죠. 인사 뭐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야당들끼리 연합해가지고 국민의힘 포함된 야당입니다. 네. 야당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대통령이 뭔 짓을 하든지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해야 돼요, 이제. 내려와야 돼. 그러면 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가지고 개헌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세팅 다시 하자. 이거 그냥 제로에서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냥 요 이 땅 새로 하자. 요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도 두창희는 국회를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당과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이번 3번째가 윤두창입니다. 이 인간들은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 시대라 당시에는 의회 의석수가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서 20대부터 21대, 22대까지 계속해서 3번이나 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기능이 뭐라는 걸 그래도 수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고 혹여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저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나오며 특검 표결이 임박하면 판은 뒤집힐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밝은 소식을 보고드리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